네, 4월 28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점은 코스닥에서 오늘 세크라는 이 기업이 오늘 코스닥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7%까지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지금은 18%까지 조금 내려앉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지금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집니다. 장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0일에 삼성전자가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잖아요. 앞서서 조금은 관망세가 보이는 모습일까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잠정치 공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확정 실적이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발표들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장은 이제 재료가 있어야 그쪽으로 수급이 도는데 아직은 이제 이쪽에 재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말을 바꾸는 이 번복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 때문에 혼선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풀려줘야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수급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 기대, 뭐 네. 기대라기보다는 실제 혹시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불안감도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초반에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장을 끌어올릴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동차는 견제가 좀 심한 상태고 결국 이제 성장하는 사업 중에서는 IT 시총 상위주들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를 본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업사이클, 이 상승 사이클을 또 한번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양시장이 상승불을 켜주곤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위단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종목들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좀 오늘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근데 흔들리는 폭 자체가 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종목들의 흔들림 중에서 오늘 통신주 쪽에서 SK텔레콤의 이 하락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유심칩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KT라든지 LG U+가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신사 이동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KT하고 LG U+는 그 SK텔레콤의 유심칩 해킹 사고에 의해서 좀 반사이익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가의 등락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특징적인 업종들,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본다면 방금 전에 제가 SK텔레콤을 얘기했었죠.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주 또는 블록체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가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루온이라든지 또는 한국전자 인증, 정부 인증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도 역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바로 지난 금요일에 9%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만 테슬라의 그 상승 원인은 2차전지 쪽이 아니었죠. 바로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관련주 중에서 본다면 유비벨록스는 오늘 상한가고요. 인모뱅크가 5%, MDS테크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오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재료가 있지 않으면 수급이 안 돕니다. 수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오른다. 그리고 하지만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왜? 단기 재료, 단기에 들어갔다가 또 빠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가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4%, 5%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또 에코프로가 또 황제주였잖아요. 잊혀졌던 이 황제주였던 에코프로 다시 좀 부활의 조짐이 보이는 건지 반등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네.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캐즘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캐즘이라는 건 일시적인 둔화거든요. 일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쪽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감이 있었어요. 그 믿음, 신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해서 샀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하면서 지금의 손실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 미국이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쪽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 올라와도 5%가 올라오는데 여전히 바닥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이 저점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겠죠. 그럼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올라오는 반등인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캐즘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침체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 캐즘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럼 또 사야 되겠구나. 저가 매수를 보통 이런 데서 하는데 이런 데서 하면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애경 케미칼이 또 지난 전거리에는 되게 잘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가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WCP라는 이 기업은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는 오늘 좀 잘 가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좀 친환경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아니더라도 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1위라고 할 수 있는 네. 닝더스타이라는 이제 중국 업체죠. 이 업체가 이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네. 지금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부품 이제 소재 쪽이죠. 그쪽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그쪽 관련된 회사예요. 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또 나트륨 배터리 또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칼슘 배터리를 또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터리 관련주들 역시도 결국 기대감은 2차 전지 쪽에서 비롯된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중국 쪽에서 또 들어온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이 배터리 쪽이 지금 당장 뭔가 큰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역시도 앞에서 뭔가 재료가 없으면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했죠. 이거 역시도 뭐 획기적인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 시장이 지금 당장 크게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어떤 그 이벤트성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애경케미칼이 지난 전거래에도 굉장히 잘 갔었고 오늘도 WCP가 지금 거래대금에서 2위에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 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발 관세 우려 때문에 뭐 빙산 우려가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또 하락하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큰 업종이고 종목이긴 해요. 네.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불안감이 또 있을 거고요. HBM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앞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이제 중국에서 H100에 버금가는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화웨이 쪽에서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칩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또 반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런 뉴스조차도 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화웨이 쪽에서의 칩 개발 소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소재라든지 규제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견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거 자체적인 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나친 견제, 기기 견제가 장기화된다면 자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또 강구합니다. 그래서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쪽이 독주가 이번에 좀 끝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도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쪽에서도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번 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